제가 이제 2013학년도 학생들부터 대학생을 만들었어요. 네. 대학교를 보낸 입시 강사 생활을 했는데 2013학년도에 처음 어떤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쌤 저 의대 갔어요 이렇게 합격증을 보내준 친구들 학생들이 방어적으로 잡으면 한 130~1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보통 대학 잘 간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근데 네. 사실 그 친구들한테 느껴지는 딱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큰 공통점. 그러니까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텍스트를 접근하건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리고 같이 글을 읽어갔어요. 이게 거의 잘 듣고 있죠? 전민기 씨? 이것만큼은 이게 아직 제가 최근에도 이제 서울대 의대 간 그 2학번 친구를 네. 같이 이번에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딱 그 중학교 때까지 막상 대단한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 수학하면은 중학교 3학년이면 고2 과정은 그쵸. 끝나 있어야 이제 정상인처럼 이제 대한단 말이에요. 거의 네. 학원 가면 뭐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뭐 이런. 그쵸. 이런 다들 이런 옆에서 시대가. 엄청 걱정하죠.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대치동 친구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친구예요. 네.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애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신. 중학교 2학년 때 예고 간다고 뭐 음악 준비하고 플루트해요.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냅두시다가 그냥 꿈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까지를 제가 또 부모님의 과정을 받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텍스트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두려움이 없으니 그냥 자기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난 친구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국어를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뭐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걔네한테 답 고르는 정도만 가르치는 스킬을 가르쳐 그렇죠. 주신 거구나. 기본 소양은 그 친구들이 이미 마련해 왔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국어를 수능 국어 듣는다고 하면 소양이 안 된 친구가 한 9할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어 올리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책을 많이 안 본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이제 책을 읽혀보다니까 책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두 시간 읽는데 아직도 뭐 who, why 이런 이제 만화로 된 거 위주로 읽어서 일단은 냅두고 있어요. 네. 뭐 읽은 거 또 읽는 것도 냅두고. 근데 이제 엄마는 걱정되는 게 이제 저는 그 만화책 때문에 애가 그 책을 글로 끊었거든요. 된 책을 이제 좀 읽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닭을 얘기하더라. 많이 읽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뇌과학자세요. 되게 유명한 뇌과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그 읽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들을 때 네. 인간은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사고를 이렇게 확장시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뭐 이런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소양이라는 설득이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의 단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은 엑기스를 뽑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단어를 가르칠 때 저렇게 가르쳐요. 오. 한자의 디자인은 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 번자는 한국하고 대만만 쓰거든요. 이제 네. 중국도 간자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한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념, 그 다음에 영어를 제가 또 이제 어원을 분석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줘요. 저거 어떻게 읽죠, 전민기 씨? 다이아크로닉. 네. 그 단어 앞에 di가 붙으면 보통 divide의 의미니까. 나눈다. 나눈다. 쿠어닉이 시간의 흐름이니 시간을 나눠주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런 게 통시적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적인 주변 정보를 줘요. 그럼 주변 정보를 주면 이게 제 단어 수업인데 특이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의미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간 의미들은 사실 다 자기 표현으로 자기가 환원하는 거지 네. 남이 주는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또 문맥에 맞게 그렇죠. 해석이 자기가 가능하니까.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럼 공시적은 뭐예요? 공간을 통해서 나눴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2020년대 대치동, 잠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단어라서 제가 네. 많이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거 확 외워져 버리네 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문해력 수업이고 네. 이런 단어를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지문들을 보여줘요. 아. 이게 저는 이게 엑기스 방식인데 네. 이 엑기스 방식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그죠. 저희가 뭐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저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네.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폭넓게 독서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생 아들 뭐부터 시켜야 되죠? Y, 후 이런 거 계속 리드인 시켜야 되나?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되나?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고 그래서 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어려요. 뭐 5살, 2살. 근데 저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 네. 모든 직업을 다 이제 접고 네. 얘네들이랑 1년 정도 좀 제주도 가서 살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가 도서관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어린이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그런 컨셉형 어린이 도서관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읽고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부모로 살리는 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배움에 너무 의존해요. 어려서부터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뭐 한글도 요즘 한글 배울 때 영상 몇 개면 거의 다 애들 막 재밌게 한글 배우라고 뭐 한글 용사 아이야도 있고 뭐 호비가 막 공을 굴려서 알려주고 그쵸. 이런 시대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쉽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그냥 땡깡 부리면 알아주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수동적이 됐구나. 그렇죠, 입 벌리고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내가 바꿔주면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